안녕하세요. 주차장 촬영 2탄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춥고, 그것도 오다 가다 또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또 뭔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춥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늘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울음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게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제일 좋은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억울한 뭐 하여튼 어쨌든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제가 늘 주장하지만 실컷 울고 난 뒤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 어느 모습보다도 원초적이면서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해주는 데 대해서는 울음만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울음 치유소를 만들었고요. 그래,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들 얘기죠. 그 집안 싸움이 있어가지고, 뭐 재산 싸움이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풍족한 생활 속이었었는데, 형님이 다 가지고가지고, 탕진을 해서, 지금은 넉넉하게, 할 수 없어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모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나서, 그때 그 잘못했던 거하고 형님하고의 뭐 형님하고 불화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집안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아버님한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그 아버님 묘 옆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맺혔던 그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툼을 해가면서 이렇게 맺혔던 것이 싹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갔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이런 걸 만들었냐? 야, 대단하다 참.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하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오게끔 하고 유튜버까지 하게 된 거를 너무 이거는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선배님도 있었습니다. 뭐 등등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뭐 길게는 얘기 안 해도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용할 사람은 나다. 전부라도 얘기했죠. 나다. 그런데 이제 쑥스러워서 못하겠죠. 아는 사람 있는지 와가지고 나 거기 가서 한번 울자. 이거는 뭐 먼 날이 될지 가까운 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게 소문이 나서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며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울치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갔다 온다고 그래서 아무 스스럼 없이 왔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이거는 우리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새 여러분들께서 이게 소향이라고 아마 가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가수, 유명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대네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 소양이가 뭐 미국에서 불렀는지 한국에서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중들이 미국 사람들인 거 보니까 미국에서 찍은 거더라고. 깜짝 놀랐죠. 이야,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뭐 1년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소양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컴퓨터를 하다가 그 소양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뮤지션들이 직접 그것을 봐가면서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뭐 유튜버들이죠. 그런 걸 이제 소집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뭐 프랑스, 이태리, 미국, 저 카나다까지 뭐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인가 그쪽에 있는 그 뮤지션들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걸 했더라고. 그런데 물론 이제 뮤지션들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뭐 이렇게 밥벌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음악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소양의 홀라리랑 또 미국 야구장에 가서 미국 국가를 불렀다며요. 그거 또 여러분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불렀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세계적인 유명한 그 보컬하고 뭐 개인적인 솔로 싱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마이클 볼튼 아니면 뭐 마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등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 휘트니 휴스턴은 노래 부르기가 일반 유명한 가수들도 부르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목은 뭔지는 모르지만 뭐 그 사람이 뭘 불렀는데 하여튼 그게 엄청 어려운 노래인데 소양이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뮤지션들이 해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원곡보다 그 소양이는 대부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르더라고. 자기가 취향에 맞게끔. 그런데 원곡보다 훨씬 좋게 들린다. 아니, 이런 평까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을 들어보자면 그거를 봐가면서 얘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든가, 이건 지구라는 별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천국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평을 한다든지, 그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끌어가면서 뭐 바이브레이션 아주 그 말이 아주 아름답고 고고, 뭐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저는 그냥 잘 부르는구나 정도이지 그렇게 세밀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막 소름 돋는 거는 이거는 막 일상이고 전부 다 격해져서 그 사람이 지금 소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격해져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러 격해서 너무 좋아서 말을 못 하겠어 이게 아니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노래, 소양이 물론 소양은 노래 잘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노래를 듣는 자세, 물론 표현력도 이제 뭐 세계 보컬 그룹의 지도자고 뭐 코치고 크리에이터고 뭐 하는 뭐 음악을 많이 접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이렇게 멘트는 뭐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눈물이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감동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저도 눈물에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래요. 소양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저 마이클 볼튼 자기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거길 갔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이클 볼튼이 뭐 자주 오고 그것도 막 마이클 볼튼이 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막 떼창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마이클 볼튼이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다 마침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보더니 노래가 딱 끝나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팍 치는 거요. 그런 이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느낀 거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막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아름다움. 이게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막 즐겨가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모습과 그냥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복받쳐 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선 그냥 그걸 그 유튜브를 보면서 복받쳐 가지고 문을 팍 열고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소영은 나 잘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악에 푹 빠져서 이렇게 듣는 자세, 얼마나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감동스럽게 볼 수 있을까. 그거 하나 하고, 그 홀로 아리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아리랑 거지, 심리도 못 가서 이 가사 때문에 나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 노래를 못 부르는 줄 알았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인데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홀로 아리랑을 부는데, 이야, 편곡을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귀에 듣기 좋게끔 노래를 부르니까 편곡이 잘 된 거나, 난 그 정도 수준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 아리랑도 저렇게 현대음악과 뭐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선 그 노래를 하니까 세계적인 노래가 되는구나. 그 뮤지션이 한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아리랑이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근데 아리랑을 하는 저 패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 가사로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멘트는, 한국 가사 한말을 모르는데 그 멜로디 내지는 뭐 이렇게 합창단, 사운드, 조명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그 노래에 맞춰서. 야, 하여튼 어쨌든 물론 BTS도 있어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위선양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기도 하지만, 소양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여튼 소양은 굿입니다. 멋있어요.
내가 가끔 이제 한국에서 사는 맛이 난다, 뭐, 그렇게 그러는데, 정말 한국에 사는 맛이 나요. 예. 그래서 살만 납니다. 이런 살만 나는 세상에 울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여기 좀 차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그 울음 치료소를 만들어 들어가는데 매치가 되잖아요. 하나는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런데 공통점이 울고 있다는 거. 소영이 노래를 소영이가 울으라고 한 적가 한 번도 없어요. 즐겁고 재밌게 막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부르고 막 고음이 막 이렇게 고음을 하지만 그 속에 진실성이 느껴지니까 관중들 내지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슴 깊숙이 기뻐서 울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울을 때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원천적 힘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음 치료에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팡팡 우시고 큰 소리로 우시고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도록 울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